충정실록 17권 충정 7년 11월 24일 갑오 첫번째 기사 1512년 명정덕 7년 전교하였다. 연산군의 묘를 수직하는 사람으로 건방에 사는 백성 3호를 정하여 화제와 벌목을 검하도록 하였으니 그 퇴락한 곳을 소재지 고을에서 마땅히 살펴보아 감사에게 보고하고 보수해야 할 것인데 지금 수령들이 보살피기를 삼가지 않는다. 이 뒤로는 줄례대로 감사에게 보고해서 계문하고 보수토록 하라. 충정칠록 17권 충정 7년 11월 24일 갑오 두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홀리에는 삼강의 근본이여 시초를 바로잡는 도리이므로 성인들이 대혼의 예를 중시하여 친령하는 의식을 마련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풍속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여서 갑자기 고칠 수 없으니 이제부터 왕자나 왕녀의 혼인을 한결같이 예법제대로 하여 백성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라 하셨고 또한 올해 이에도 종친과 문무, 관원, 일품, 미하 모든 사람의 혼인에 친령하는 의식을 실렸는데 습속이 버릇이 되어 버려두고 거행하지 않으니 결여된 법이라 하겠다. 만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 예제를 실행한다면 아래 사람들은 자연히 감화될 것이다. 이 뒤부터 경대부의 집에서 혼인할 때는 친령의 의식을 한결같이 예문에 따라 하면 사서의 집들 또한 본받게 될 것이니 수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충정실록 17권 충정 7년 11월 24일 갑오 세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도 헌부가 또 아뢰기를 함경북도 줄도사 윤희평은 죄가 큰데 단지 장 80으로 속하였으니 잘못됨이 심합니다. 변장은 부하 한 사람이 잡혀가더라도 법으로는 마땅히 충군하이 하는데 더구나 잡혀간 사람이 6, 7인이나 되매리까? 지금 법대로 논단하지 않는다면 희평을 징계할 방법이 없고 다른 진장들 또한 근신하지 않을 것이니 유례이하여 충군하도록 하소서. 정포만호 홍혁은 전일 화령 첨사로 있을 때 수군한 사람을 타살하고서 그 흔적을 없애려고 시체를 물속에 버렸으니 너무도 잔혹합니다. 그 일은 소급하여 논하지 않더라도 이를 맡기면 불가하니 개정하소서. 내년 정조의 회례연은 일은 근년에 농사가 흉년인데다가 올해는 더욱 심해 재앙을 만나 수성할 때인데도 정전의 악을 울리며 잔치함이 매우 미편하니 명하여 정직해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은희평의 일은 전에도 잡혀간 일이 있었으나 재상이 북방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 죄를 감하여 논했던 것이고 근본에도 역시 온전히 놓아주는 것은 아니다. 회례연 일은 근자의 농사가 흉년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거행하지 못하였는데 군신이 함께 연회하는 것이니 행하더라도 가하다.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충정실록 17권 충정 7년 11월 24일 갑오 네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연산군의 묘를 지키는 사람이 속절 제사와 불과 벌목을 금하는 등의 일을 이미 하고 있지만 범인의 예와 같이 묘 이름도 없고 묘를 지키는 사람도 적어 매우 미안하다. 내가 고려사를 보건대 폐주라도 이름이 없지 않으니 잃어본다면 묘의 이름을 붙이고 수호군을 더 정하며 제사 등의 일을 더 마련할 것이 없겠는가. 내가 일찍이 미안하였는데 지금 마침 소릉의 일을 의논하게 되니 그도 아울러 의논하라. 준조실록 17권 중종 7년 11월 25일 을미 첫번째 기사 대간이 박륜, 윤계동, 윤희평, 홍혁과 회례연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17권 중종 7년 11월 25일 을미 두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 등이 소릉의 심화를 고찰할 것을 아뢰었는데 대략에 신유년 7월 23일 권씨가 후흥하였고 이날 노산군이 탄생하였습니다. 임신년 5월 14일 문종이 후흥하셨습니다.
병자년 5월 을 사이에 조하승지 구치관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성산문에게 묻기를 상왕께서도 너희들의 모의를 참여하여 아시는가 하니 성산문이 아십니다. 권자신이 그의 어머니에게 구하여 상왕께 통하였고 뒤에 자신과 윤영손 등이 누차 나아가 약속하여 기일을 고하였으며 그날 아침에 자신이 먼저 장덕궁으로 나아가니 상왕께서 장도자를 주셨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치관이 또한 자신에게 물었는데 대답이 산문과 같았습니다. 정충년 6월에 의정부가 아뢰기를 현덕 왕후 건씨의 어머니 아지 및 동생 자신이 모반하다가 복주되었고 그의 아버지 권전은 출패하여 서인이 되었고 또한 노상군은 종사의 주의를 얻어 이미 군으로 감봉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직 그대로 명호와 지위를 보존하면 합당하지 못하니 출패하여 서인으로 삼고 개장하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습니다. 성종무술년에 유학 남효온이 상소하였는데 그 첫 조목에 삼가 고찰하건대 우리 세조 회장 대왕께서는 하늘이 낸 용맹과 지혜 이롤 같은 총명을 가지셔서 하늘과 사람의 도움으로 큰 변란을 평정하시어 화가 위고하심으로써 종사가 위태하게 되었다가 다시 안정되었고 백성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소생하였는데 뜻밖에도 병자년에 여러 간신들이 난을 선동하다 잇따라 복주되고 남은 화가 소령을 패하는 데까지 미쳐 20여 년 동안 원원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 신이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하늘에 계신 문종의 신령이 어찌 홀로 약사 증상을 받으시려 하시겠습니까? 신은 학술이 없고 문견이 얕아 진실로 어떤 일이 상서를 가져오고 어떤 재앙을 가져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난 일을 상고하고 짐작해보니 나의 마음이 곧 천지의 마음이요 나의 기운이 곧 천지의 기운인즉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기운이 수운함은 바로 천신과 천계의 수운함이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기운이 수운하지 못하면 바로 천신과 천계가 수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마음과 하늘의 기운이 수운하지 못하면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인데 신의 우미한 소견으로 소름을 패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수운하지 못하였으니 천심이 수운하지 못할 것은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철회한 사당의 신들은 다시 종묘에 모실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존호를 복구하고 다시 예장을 하여 한결같이 선우의 예리처럼 하여 생민의 여망에 답하고 하늘의 꾸지람에 답하며 조종의 뜻에 보답한다면 심상한 것보다는 몇만 배나 나을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만일 패한 지가 3대를 지났으되 조종이 거행하지 않은 일이니 지금 추복하고 예정할 수 없다면 세조께서 무인연에 하신 훈계로서 밝히겠습니다. 예종께 훈계 하시기를 나는 곤란한 때를 당하였지만 너는 순탄한 때를 당하였는데도 나의 행적에 얽매여 변통할 줄 모른다면 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대체로 일이라 거행할 수 없는 때가 있고 거행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인데 어찌 전의 일에 구애되어 변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대명 황제가 경태를 추복한 어진의 일이 뚜렷이 천지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유의하시어 채택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승정원에 보이게 하시자 도성지 임사홍이 아뢰기를 신이 이 상소를 보고 내 소름을 추복하자 하였는데 이는 신자로서 의논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남효원이 함부로 의논한 것이니 역시 불가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소름을 지금 복구할 수 없다 하셨고 이튿날 경연에서 상이 좌우를 돌아보고 이르시기를 어제 유생 남효원의 상소에 소름 패한 일을 말하였으나 선왕 때의 일이어서 사세가 복구하기에 곤란한데 경등은 아는가 하니 영사 정창손이 주대하기를 그 상소한 말을 보건대 모두 지나치고 적당하지 못한 것이어서 진실로 채택하여 거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그때의 말을 보건대 지극히 자상하고 세밀하다. 그러나 조종 때의 오래된 일로서 가벼운 일이 아닌 듯하니 정부, 부원군, 육조 참판, 한승부 전원으로 하여금 의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약사, 증상은 중국 주대의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의 이름으로 사는 봄, 약은 여름, 상은 가을, 증은 겨울 제사를 말한다.
중정실로 17권 중정 7년 11월 2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선 이작은 지비성은 장명 이언호 김경 지평 김희수 윤탕 등이 아래기를 대건대 소릉이 노산군으로 낳고 그날 흉서하였는데 그 뒤 16년 만에 권 자신이 모반하다가 복주되었으니 소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소릉이 선왕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때 대신이 건의하에 폐위된 것인데 지난 역사를 고찰 하더라도 종묘에 모신 신주가 어찌 왕후가 없이 홀로 임묘된 일이 있었습니까? 소릉을 복구하지 않기 때문에 온 나라 인심이 지금까지도 화합하지 못한데 지금 실록을 고찰하고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시니 성상의 정사에서 지극하신 일입니다. 실록을 고찰한 절목의 심화를 직접 보도록 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소릉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었다. 지난번 경연에서 노상군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의 생각에는 항시 생각하기를 아들의 죄로 그 어버이가 연좌되는 일은 율문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록을 고찰하도록 하여 보니 다만 권 자신이 그의 어미와 모반하여 노상군과 통하다가 복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미가 이미 복주되고 폐하에 서인이 되었으니 그의 자식이 어찌 그 명호와 지위를 보존할 수 있었겠는가. 정부가 건의하여 폐하기를 청한 뜻이 역시 막연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큰일이기에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한 것이다. 실록 단자를 보여주라 하였다. 대사관 조원기, 사관 유운, 헌납, 김선, 정은, 이수영, 이원하 등이 소릉 복구하는 일로 예고를 하자 작은 등이 조원기 등과 같은 말로 아뢰기를 정규에 그 아들의 죄 때문에 그 어버이를 연좌시킬 수는 없다 하셨는데 위에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율문에 모반과 대역에 연좌된 자가 폐질이나 독질이 있으면 살아있어도 오히려 연좌되지 않는 것인데 더구나 일이 권씨가 죽은 후 16년이나 되어서 생긴 전혀 관계없는 일임에리까. 지금 폐한 일을 보건대 선왕께서 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했던 일이요. 그 뒤에 남효운이 상소하자 성주께서 상소를 정원해 보였었는데 그때 임사홍이 신자로서는 의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린 것은 임상은 몰래 나라를 그르치는 소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개한 것이요. 정창소는 소릉을 폐할 때 의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또한 남효운의 상소는 지나치고 절당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범연하게 계달한 것입니다. 지금 실록을 보건대 권씨가 연좌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문종을 단위로 종묘에 향사하는 것이 신자된 마음이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덕을 보아 답하겠다 하였다. 중정실록 17권 중종 7년 11월 26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호문관이 소릉의 일을 아뢰었는데 역시 대간의 의논과 같았다. 현저실록 17권 중종 7년 11월 26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전 등이 의계하기를 영흥으로 진을 옮기는 일은 전일의 함흥을 이시해가 영란한 땅이라 하여 그 명호를 강등했었으나 지금은 영란이 있은 지 오래되었고 영란 전에는 본시 함흥에 관찰사의 영이 있었으므로 그 성곽이 웅장하고 든든하여 진시로 도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폐조 때 도로 관찰사의 영을 함흥에 두었던 것인데 지금 한 사람의 상소로 그 일을 번복할 수 없으니 그대로 둠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영흥 사람이 상소한 일은 나의 뜻을 이미 모두 분부했다. 함흥이 당초 감령이었는데 그 뒤에 역적이 생긴 일 때문에 명호를 강등한 것이고 뒤에 다시 감령으로 한 것은 해로울 것이 없을 듯하다. 다만 영흥은 태조의 진전이 계신 것이고 함흥은 역적이 난 땅이므로 성종 때에도 영흥의 감흥을 바꾸지 않았었는데 폐조 때 와서 다시 감령을 함흥으로 두었으니 그간에 상리가 뒤바뀐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정교가 그랬을 뿐이다 하였다. 성현이 따로 아뢰기를 함흥군은 주산이 가장 높고 큰데 주산의 옆에 들판이 펀펀하여 전관평과 같고 주산의 뒤는 계곡이 깊고 험한데 야인들이 사는 데까지 전혀 사람이 사는 곳이 없으니 진실로 관찰사의 감령을 두어 진압할 만한 곳입니다. 만일 저쪽 사람 중에 호글이 있어 함흥의 지형이 이러한 것을 알고 멀리서 몰아와 함흥까지 닿는데도 만일 중진을 두어 방어하지 못하고 오랑캐들에게 탈취당한다면 함흥 이북은 국가에서 영구히 버리게 되어 모두 야인의 소유가 될 것이니 이러고 나면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유순정, 성희안, 송일, 노공필, 민효승은 또한 의논드리기를
폐주를 이미 군으로 강봉하였으니 그 묘를 명호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묘지기를 더 정하고 춘추로 치지하는 것은 예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셨사고 강훈, 이손, 김은기, 신윤무, 윤검선, 종광세, 신용계, 장순손, 김전, 박열, 강징, 조계상, 유담년, 손주, 상센순, 임유견, 심정의 의논도 모두 같았다. 상희, 유순 등의 의논을 따랐다. 유순, 유순정, 성희안, 송일, 노금필, 민효준, 강훈, 이선, 김은기, 신윤무, 윤검선, 정광세, 신용계, 장순선, 김전, 박열, 강징, 조계산, 유담년, 손주, 성세순, 임유경, 심정, 이장생이 의논드리기를 혼이 날 때 친형하는 것은 예의 정당한 것인데 다만 우리나라의 습속에 친형을 실행하지 않은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지금 갑자기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유순, 유순정, 성희안, 송일, 노곡필, 민, 효정이 의논드리기를 소릉을 추복하는 의리에 합당한 듯하나 당초 폐할 때 세조께서 이미 종묘에 고하였으니 지금 복구한다면 역시 고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무슨 말로 고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시인 등이 망령되게 뒤를 이은 왕이 이 일을 경솔하게 경할 수 없다고 의논드리는 것은 이것이 두려워서입니다. 하고 이손, 김은기, 신윤노, 윤금선, 정광세, 임유경, 심정, 이장생의 의논은 같았으나 강홍, 신용계, 장순선, 김전, 박열, 강징, 조계상, 유담년, 손주, 성세수는 의논드리기를 노상군이 막 탄생하자 소릉이 곧 서거하여 노상군 말년의 일을 소릉은 알지 못하는 것인데 당시의 대신들이 그 아우 권자신 때문에 소릉을 폐하기를 청하여 따른 것이지 선왕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닌 듯합니다. 당초 폐할 때 이미 종묘에 고하여 배출하였더라도 근본에 이미 실록을 고찰하여 아우의 모방과 관계되지 않음을 알았으니 능을 복구하고 고칭을 바로잡음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만일 이미 종묘에서 폐출되었으니 지금 다시 부묘하기가 곤란하다 한다면 따로 사당을 세우는 것도 의리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다. 상희, 유순 등의 의논을 따랐다. 사헌부의 23일 상소를 빈청해 보이며 재상들에게 모여 의논하도록 하니 영의정, 유순정이 아뢰기를 지금 대간이 한 번이라도 조정의 기휘를 범하게 되며 떼지어 괴이하게 여기고 입을 모아 나무라면 노기와 시기가 쌓이니 어찌 그때가 터지지 않으리라고 보정하겠습니까? 이는 살인의 화가 숨은 것으로 국가에 위란이 걸린 일입니다. 하였는데 대신들이 대간의 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경악스러움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와 이정, 성희안이 또 아뢰기를 만일 나란 일을 하기 싫어하는 대신이 이렇게 뒷날 중상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였다면 신등이 더욱 미안합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재상들이 소릉 일의 의논 때문에 빈청에 모였으나 먼저 발언하기가 곤란하여 해가 기울도록 의논하지 못했는데 임유겸이 좌우 사람들에게 오늘 일은 다만 전대로 따라야 할 뿐이다 하였으니 소릉은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인데 성세순이 그렇다 하고 조계상은 소릉을 패한 것은 사람이 평소 한스럽게 여기는 바다 하였으며 박열이 김전에게 소릉을 패할 수 없음은 사람의 평소 공론이므로 우리들이 전일에 말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유승 등이 당초에 종묘에 고하고 폐하인데 지금 무슨 말을 고하고 복구할 것인가 하니 부원근 유순이 제1 상좌에 앉았다가 어깨를 두드리며 크게 외치기를 소릉을 폐한 것은 세조께서 한 일이고 세조께서 종묘에 계시는데 무슨 말로 종묘에 고하고 복구할 것인가 하자 김전이 종묘에 고하기가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였고 김은기, 이순은 유순의 말을 듣자 모두 흔연하여 득이한 듯한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며 소릉은 결코 복구할 수 없다고 했었다. 윤금손이 신용계의 곁에 있다가 신용계 등과 이의하려고 하면서도 말하기를 어렵게 여기다가 그제야 말하기를 이런 가볍게 의논할 수 없으니 결국 정승들에게 회부하여 의논해야 한다 하니 정승들이 용계 등이 의의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서 즉시 판서 등을 모두 앞으로 나와 둘러앉게 하고서 말하기를 오늘 일은 작은 것이 아니니 각자가 의논할 수 없다 하였으나 김전은 마침내 따르지 않았다. 성희안이 용계를 불러 앞에 앉히고 판서의 의견을 들어보아 의논하려고 하는데 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용계가 웃고 말하지 아니하는데 이날 확연하게 복구해야 된다고 한 사람은 김전이요 그 다음은 순손, 용계, 박열, 계상이며 강징, 손주는 어기지를 못했다. 성세순이 용계 등의 의논을 보고서 여기다 이름을 쓰더라도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하며 곧 그 이름을 썼다. 이 의논에 있어 정부 부흥을 모두 복구함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다른 재상들이 따라 붙는 자가 많았고 용계 등의 의논에 따르는 사람 매우 적었다.
그 뒤에 대간과 시종이 해가 넘도록 논집하니 상이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아니하였었으니 하늘이 경계를 보이지 않았더라면 소령이 원통한 영원히 복구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가령 당초에 모두 복구해야 한다고 하였다면 어찌 종묘의 벼락치기를 기다린 뒤에야 복구했겠는가. 벼락이죠. 또한 신윤무같이 무식한 자와 윤금성같이 주변없는 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김은기는 다소 사림의 중망을 지녔는데도 이러하였으니 참으로 빈 명망만 차지한 사람이라 하겠다. 그렇구나. 중종실호 17권 중종 7년 11월 27일 정려 첫 번째 기사 대선 이자간 등의 의논드리기를 아래기를 소릉복구여 하는 일은 오늘 신등이 처음 아랜 것이 아니고 사림이 통분해하면서 실록에 기록된 뜻을 알지 못해서 아뢰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권씨가 종사이에 죄가 없으면 성감에 환히 아시는 일이니 지금 복구하여 할 때인데 더건대 재상들이 복구하지 않으려는 의논을 따르신다 하니 신등이 그 뜻을 알 수 없어 그 의논한 것을 보고자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의논한 것을 보여주라 하였다. 대사관 조원기 등이 헌부와 같은 말로 아뢰기를 지금 대신들의 의논을 보건대 의리에는 합당하나 무슨 말로 종묘에 고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 했는데 진실로 의리에 합당하다면 고할 말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신등이 그 실록을 보건대 관계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했고 성상께서도 관계되지 않음을 환히 아시니 유독 신자들이 마음에 편치 못한 바가 있을 뿐 아니라 성상의 마음에도 막연히 측연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의리에 합당하다면 따라야 하는데 더구나 종묘에 고할 말이 순조롭고 의심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사가는 유은이 이손 등이 제3 의논한 것을 보고 크게 말하기를 어찌 의논이 이와 같이 물리가 맞지 않는가 하며 개탄하기를 맞지 아니하였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조정조의 오래된 일로서 알 수가 없다. 성종조에도 지금과 같은 일이 있었지만 역시 다시 고치지 않았고 요사이 조종의 논을 보아도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권씨가 관계되지 않은 것과 임사홍이 반대한 것을 성상께서 실록을 고쳐라 환히 아시는 일이고 어제 전교에는 아들의 죄 때문에 그 어버이를 연좌시킬 수 없는 일이다 하셨기에 신등의 생각에는 50년 동안 논논이 풀리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전교에는 조정 때의 오래된 일이라 내가 알지 못하겠다 하시어 일체 전일에 분부하신 것과는 다르니 신등의 실망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조정 의논의 능을 복구하고 명호를 바로잡음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의논이 있었는데 이는 매우 공정한 논의이니 이 의논에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어제 전교의 소릉 일은 그 실록을 고찰해보니 소릉의 어머니가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정부가 정하기를 그 어머니가 죄를 범하고 그 아버지 또한 서인이 되었으니 소릉이 그 명호와 지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패한 것이다 라고 했었다. 이로 본다면 과연 아들이 죄가 그 어머니에게 미치게 할 수는 없으나 이는 권씨의 어머니가 죄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정한 것이지 합당하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호 17권 중종 7년 11월 27일 정류 두 번째 기사 부제약 이자화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실록을 거쳐라건대 소릉을 추패한 일은 그때의 정부가 권자신 때문에 연좌되어 그의 아비 권전을 추패하였고 노상군은 이미 군으로 강봉되어 소릉이 그대로 명호와 지위를 보존함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서 잘못 개청한 것인데 이리 당시 대신들이 잘못 추청한 데서 생긴 것이고 본래 선왕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소릉이 신유년 7월 23일에 후흥했으니 곧 노상군의 생일입니다. 권자신의 이런 병자는 5월에 일어났으니 신유년에서 병자년까지 상거가 16년이나 되어 소릉이 자신의 일에 관계되지 않았으면 분명합니다. 더구나 아들 일을 모우에까지 미쳐가면 들어보지 못한 일인데 어찌 감봉한 것 때문에 소릉을 추패할 수 있으리까? 당시에 패하기를 청한 뜻이 근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종을 단독으로 종묘에 향사함은 실로 시민들이 다같이 미안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성종 때에 어찌 적연하여 복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임사홍의 간사한 의논으로 저지되었고 정창소는 또한 추패할 때 의논에 참여했던 대신으로 그의 하는 말이 공에서 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소릉을 추복하지 못하게 되어 원원이 지금까지 의지할 데가 없고 하늘에 계신 문종의 영 또한 안위하지 못하니
주복하는 일이 어찌 오늘을 기다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중흥하시어 폐지된 일을 일으키고 옛것을 회복하여 옛 제도를 이신하시는데 유독 소령 이 일 한 가지만 주복하지 못하면 너무나 잘못된 일이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뜻을 굽혀 공론을 따르시어 시급하게 복구하도록 명하신다면 이런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소령을 패한 것은 아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복주하였으니 딸이 왕후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아니다. 중종실호 17권 중종 7년 11월 27일 정류 세 번째 기사 대마 도주 종성순이 종 직부장을 보내어 내조하다. 중종실호 17권 중종 7년 11월 2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성절사 송천이가 경사에서 돌아오다. 중종실호 17권 중종 7년 11월 28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대사원 이작은 대사간 조원기 등이 단자에 서서 아뢰기를 율문의 모반 및 대역죄인 경우 남자 80세 및 독질에 걸린 사람이나 여자 60세 및 폐질이 있는 사람은 모두 연좌하는 죄를 면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존하여 응당 영좌될 사람도 오히려 늙은 이를 애처롭게 여기고 병자를 돌보아 면하게 하는데 더구나 죽은 사람이겠습니까? 권씨의 죽음은 신윤년의 일이고 아지와 권 자신의 모반은 병자년에 일어났으니 그 상거가 16년이나 되어 황천의 그윽한 영혼이 결단코 관계될 리가 없으며 60세나 폐질과 비교한다면 천만 배만 다를 뿐이 아닌데 원통하게 역적의 화가 미쳐 연좌됨으로써 폐함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신능이 실록을 고찰하고 율문을 참작함에 그 연좌에 해당되지 않음이 뚜렷합니다. 더구나 소령을 패한 일이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계청에서 나온 것이니 종묘의 고학이 어찌 사리에 부당할 것이 있으며 말이 어찌 순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 유명의 실정을 밝게 살피시고 범예의 합당함을 정밀하게 고찰하시어 조노를 복구하고 문족께 부향한다면 온갖 온나라 신자들의 마음이 기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에 계신 열성의 영혼이 거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고 박윤, 윤희평, 윤계동, 홍혁과 해외연 등의 일을 논하고 이어 아뢰기를 요사이 소령 복구하는 큰 일을 추청하는 것 때문에 작은 일은 아뢰지 못하다가 지금 또한 아울러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소령일은 조정에서 의논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회례연은 근자에 하지 않았는데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17권 중종 7년 11월 28일 무술 세 번째 기사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소령을 복구하기를 청하였다. 그 사연에 삼가 살피건대 일이 공론에서 나오지 아니하여 대중의 마음에 맞지 않게 되면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사람들의 심정에 개탄스럽게 여김이 오히려 감소되지 않는 것이니 곧 소령의 일이 그런 것입니다. 다행히 전하께서 효도로서 정사를 하시어 퇴폐하고 타락한 일을 일으키시되 오히려 혹시라도 빠지는 것이 있게 될까 염려하시니 소령의 옛 원한을 씻으시어 옛 명호를 복구하는 것이 지금 제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배출하기를 청한 의논은 실로 대신들에게서 나온 것이요 선왕의 본뜻이 아니니 의리에 마땅히 복구하여야 할 첩제입니다. 소령이 흥수한 지 이미 16년이나 되어 어머니가 비로소 죄를 얻었고 노상군이 강봉되었는데 어찌 16년 이후의 이 일 때문에 누가 지하의 해골에까지 미칠 수가 있으리까? 이것이 의리에 마땅히 복구해야 할 둘째입니다. 여자는 출가하면 죄가 연좌되지 않으므로 소령의 어머니가 죄를 얻었더라도 이 때문에 소령을 출폐할 수 없으니 의리에 마땅히 복구해야 할 셋째입니다. 성주께서 인성하셨으니 어찌 이를 측은히 여기지 않으셨으리오마는 마침 간신히 의논을 주창하여 말하는 사람을 극력 배격함으로 마침내 복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조정의 대통을 이어받아 선왕을 받들기를 효도로 하시니 진실로 마땅히 지극한 정성으로 하여 다름이 없도록 하셔야 하는데 문조께서 단독으로 향사되고 배위가 없으시니 전하께서 비록 제사람 모시기를 정성껏 하시더라도 하늘에 계신 신령이 역시 전하께 편안히 흠양하실런지 알 수 없으니 의리에 마땅히 복구해야 할 넷째입니다. 세시나 명절에나 미천한 자의 귀신도 모두 자손들의 보답을 받게 되는데 유독 소령의 외로운 홀령은 의지할 데가 없어 제사 받지 못한 지가 지금 60년이나 됩니다. 전하께서 이 점에 있어 깊이 생각하신다면 꺼림직하고
측은한 생각이 마음속에 싹 드면 저절로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니 의리에 마땅히 복구해야 할 다섯째입니다. 전하께서 분부하시기를 아들 때문에 누가 모후에게 미치면 율문에 찾아보아도 실려있지 않는 것이다 하였는데, 이렇게 전하께서 처근한 생각이 나신 것은 어찌 조종들의 신령이 은근히 성상의 마음을 유발하여 계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대신들이 능히 전하께서 선앙받으시는 효정을 협조하여 성취시키지는 못하고 그야말로 지금 복구하면 무슨 말로 종묘에 고할 것인가 했으니, 이는 구차하게 전대로만 하고 그칠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위에서 분부하신 대로 종묘에 고하고 옛 명호를 복구한다면 어찌 할 말이 없어 걱정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통쾌하게 공론을 따르시어 무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다면 무엇보다도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내가 경등이 전후에 올린 차자의 뜻을 보건대 문중께서 홀로 향사되고 배위가 없으신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신하가 마땅히 말할 일로서 중요히 지극합니다. 지금 나의 복구하고 싶은 뜻이 어찌 경들이 말하는 것만 못하고 또한 어찌 효성해야 하는 사리를 몰라서이겠는가? 성종께서들 또한 어찌 복구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겠는가? 이는 반드시 복구하기 어려운 사세가 있는 것이다 하여. 중종 7월 17권, 중종 7년 11월 29일 기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네 차례 소릉의 일을 아뢰고 또한 아뢰려는 뜻을 단자에 써서 아뢰었다. 그 사연에 삼가 국조 보감을 고찰하건대 태종 때 고려 종실 왕마의 서자 한 사람이 민간에 남아있다는 말이 있으므로 지신사 김여지가 계문하자 정부 형조 대간이 승금사와 같이 여러모로 다스려 보니 과연 사실이었는데, 상이 이르기를 태조께서 개국하신 초기에 고려의 종씨들이 온전 보존하지 못한 것은 태조의 본뜻이 아니라 한두 대신의 계책이 있었다. 나는 남은 자손들을 보존하려는 뜻을 이미 정하였다 하니 옥천군 유창이 전하의 오늘 이 말씀은 진실로 우리 종사 만세의 복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내가 역사를 상고하고자 한다. 옛적부터 역성 수명한 이들이 더러는 그 후손을 보응하여 국가와 기쁨을 같이 하고 더러는 관작을 내려 그 어진이를 정포하였고 남김없이 멸망시킨 일은 없었다. 이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정부의 대신들은 어찌하여 이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인가 하고 드디어 정부에 명하기를 이 뒤로부터는 왕씨의 후손들에게 모두 편리한 데를 거주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여 주라고 하셨다 했는데, 태종의 이 일은 충효가 지극하신 일로서 진실로 나라의 국운이 무궁하도록 하신 것이니 후왕들에게 보감으로 여겨야 할 일입니다. 태종께서 멸망한 나라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태조의 본뜻이 아니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왕 때의 일도 오히려 고치기를 의심 없이 하셨습니다. 하물로 세조께서는 문종에 있어서 친족으로는 형제간이요 의리로는 부자간이로 소릉을 폐한 것이 세조의 본의가 아니면 실록을 고찰하지 않더라도 분명한데도 전하께서 선왕의 정후를 위하여 오히려 측은한 생각을 일으키시어 시급하게 고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이 선조께서 하신 일 것이라도 진실로 도리가 아닌 것이라면 뒷나라의 사왕은 오직 반드시 고치기를 힘써 선조의 허물을 덮어야만 효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이는 선조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매리까? 의논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로 종묘에 고할 것인가 라고 하지만 사리가 정당하며 말이 순조로운 것이니 어찌 할 말이 없는 것이 걱정이겠습니까? 소릉이 억울하게 패함을 당한 원통하고 답답한 정상과 문종을 홀로 향사할 수밖에 없는 뜻을 그대로 펴서 말을 만들어 친히 태묘에 나아가 둘의 열성들에게 고하며 성효의 감동시키는 바가 신명에 통하게 되어 열성들께서 반드시 극한 속에서 기뻐하기를 이는 우리 효손이라 하시며 복과 상서 내리심이 이르지 않는 때가 없을 것입니다. 효도가 선대의 공률보다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한없이 전해질 것이니 어찌 거룩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다행히도 미신의 아램에 따라 마음에 측은히 여기시어 바로 실록을 고찰하여 심화를 환히 알았고 널리 조정에 의논하였으니 성상의 뜻이 지극하고 아름다우신데 나라와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한 사람들이 하나도 그 아름다운 뜻을 받들어 따르기를 유창이 주대하듯 하는 사람이 없으니 너무나 애석한 일입니다. 필부도 오히려 고비를 사당에 아울러 봉하나의 제사 받드는 일을 틀림이 없게 하는데
일찍이 선성의 나라 임금으로서 선조를 홀로 향사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천고에 없는 일이니 결코 그대로 두고 고치지 아니하여 후손들에게 보일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태종의 개정하신 효도를 본받고 선후에 억울하게 배출된 원통함을 애처롭게 여기시어 잘못된 의논에 구애하지 마시고 공정한 의논을 폐하게 따르신다면 종사와 시민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또한 방융 등의 일을 논하니 전개하기를, 지금 종묘에 고하려면 마땅히 세조께 고해야 하고 또 성조께도 고해야 하는데 무슨 말로 고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사세가 자연 곤란하니 할 수 없다. 나머지도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 7월 17권 중종 7년 11월 3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고문관이 차자를 올렸다. 그 사연에 삼가 아래였건대 신등이 어리로 헤아려 보고 인정으로 참작하며 소령은 복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감과 시종이 공론을 들어 논집한 지 여러 날인데도 윤허받지 못하니 의논하는 사람들이 말에 구애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앞서서도 소령 복구할 것을 말한 사람이 있었으나 패조에서는 화를 받음이 몹시 혹독하였으므로 여기에 말이 미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꺼렸지만 지금 의논하는 사람들이 누군들 주복이 합당한 줄 알지 못하겠습니까? 겉으로는 대한 지 오래여서 복구하기가 어렵다고 핑계하나 속으로는 전의 일에 징계되어 능히 공정한 논을 개진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나라에 헌신하는 성의이겠습니까? 만일 그 어머니가 죄가 있었으니 주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시몬이 태종 때에 죄로 배임을 당했지만 소훈 왕후께서 오히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니 어찌 어머니 때문에 누가 죽은 소령에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선왕 때 배출한 것이어서 주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태조께서 개국하신 초기에는 왕실의 종실들이 모두 보존할 수 없었지만 태종 때 와서는 태조의 본뜻이 아니라 한두 대신들이 계책을 쓴 것이다 하고 드디어 왕실의 자손들로 하여금 그 생을 편안히 할 수 있게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태종의 잘못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훌륭한 덕과 아름다운 뜻이 사책에 빛납니다. 소령이 폐함을 당한 것도 대신들이 한 것이지 선왕의 뜻이 아닌즉 오늘날에 추복하면 무엇이 불과할 것이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신들의 의논에 구애야 되지 마시고 태종의 아름다운 뜻을 힘써 따르시어 시급하게 추복하도록 명하신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니 어필로 비답하기를, 지금 차자의 뜻을 보건대 그 논이 간절하기는 하나 복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다른 일은 버려두고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조께서 이미 태묘에 고하고 배출하신 것이며 성종께서 분부하시기를 이제 다시 의논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어찌 복구하고 싶은 뜻이 없으셨겠으랴마는 이는 반드시 다시 태묘에 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니 이제 무슨 말로 다시 세조와 성종께 고하겠는가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찌 시몬이 배임을 당한 것이 종사에 관한 죄이며 왕씨 자손들의 보존 여부가 감히 태묘에 고할 일이랴. 이미 종사에 고하지 않은 것인데 어찌 지금 예를 삼을 쓰겠는가. 소령을 추복하기가 그와 같이 쉬운 일이라면 선왕조 대여의 대신들이 어찌하여 논하지 아니했겠으며 선왕의 인자하고 어지신 뜻으로 어찌하여 복구하지 않고 50년이나 되었겠는가. 지금의 조정 의논을 보건대 역시 복구하기 곤란하다는 말에 따라 가는데 더구나 뒤를 이은 임금으로 경솔하게 거행할 수 없는 것이겠는가. 그 추복할 수 없다는 뜻을 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여. 중조 7월 17권 중종 7년 11월 30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세 번 소릉의 일을 아뢰었다. 그 사연에 삼가 전교를 듣건대 세조와 성종께 무슨 말로 고할 것인가 하시는데 사람과 신명은 같은 이치니 사리에 순편한 말로서 고한다면 어찌 서로 감동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문종을 홀로 향사하는 일은 하늘에 계신 태조, 태종, 세종의 올령에 반드시 미안한 바가 있을 것이니 삼성께 이미 미안한 바가 있으시다면 세조와 성종께도 홀로 편안할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비록 궁벽한 시골에 미천한 백성일지라도 그 자손이 실가를 갖추지 못한다면 그 아비와 조부가 기꺼울 수가 없는 것은 그 정이 천성에서 나온 때문이니 아비와 조부가 이미 기꺼울 수가 없다면 자손된 자들이 마음에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정이란 귀천에 따라 다를 것이 없고 이치는 유명에 따라 다를 것이 없으니 세조나 성종의 신령 또한 반드시 정부의 대신들 및
임사홍 등의 무리를 황천에서 견책하실 것입니다. 또한 태조께서 살리기 좋아하는 어진 성품이시므로 고려의 후손들을 섬멸함이 차마 못할 일인 줄을 알지 못하신 것은 아니나 다만 개국 시초에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한두 대신의 계책을 따른 것이니 태조의 본뜻이 아니요 세조께서도 효도하고 우애하는 천성으로 소릉이 간여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나 다만 정난한 초기여서 여러 간용들이 난을 선동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부의 계청에 따른 것이니 또한 세조의 본뜻이 아닙니다. 태조께서 능히 태조의 본뜻이 아니었음을 아시는지라 이에 남김없이 멸망시킨 것은 없었다고 하시며 곧 고치기를 의심 없이 하셨으니 이는 참으로 이른바 선왕에 대해서 잘 계승한 것으로서 후손들에게 감개를 보인 것인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유독 세조의 뜻이 아님을 아시면서도 무슨 말을 고할 것인가 하고 곧 고치지 않으십니까? 삼가 바르건대 전하께서는 사리의 순역을 통찰하실 것이요 종묘에 고할 말이 없음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성들께서 미안하게 생각했던 것을 처근하게 여기시어 선조의 본뜻을 미루 생각하셔 시급히 선후의 원통함을 씻어드림으로써 신자의 심정을 펴게 하신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아니 어필로 비답하기를 지금 차자의 뜻을 보건대 태조께서 부득이 한두 대신의 계책을 따랐고 세조께서도 부득이 정부의 계청을 따랐다 했으나 왕씨 후손의 보존 여부는 종묘에 구할 일이 아니지만 소릉을 패한 것은 선조께서 부득이 종묘에 고하였으며 더구나 지금 50여 년 후에 감히 다시 구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큰일인데 조정의 의논에 따르지 않겠는가? 그 추복하기 어려움이 분명하다 하였다. 중조 7월 17권 중종 7년 11월 30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법무관이 차자를 올려 소령 일을 논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7권 중종 7년 12월 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세 차례 소령 일을 아뢰었다. 또 차자를 올리기를 부부 사이의 친절한 점은 귀천을 가릴 것이 없이 같은 것입니다. 복리에 같은 천한 것들도 자손들에게 한 잔 술을 받을 적에 반드시 부부가 같이 즐기려는 것이요 한편이라도 갖추지 못하게 되면 홀홀한 느낌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은 후에도 자손된 사람들은 섬기기를 생존했을 때와 같이 하여 명절 때나 기일에는 반드시 고비를 아울러 향사한 뒤에 그 마음이 편한 것인데 어찌 몸소 천성 나라 임금의 신분으로 부부가 같이 향사받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복례와 같은 천한 사람들만 못하니 고금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소릉은 세종의 며느리요 문종의 배필이신데 외로운 원원이 제사받을 때가 없게 되었으므로 세종 문종이 이 영혼이 반드시 처근하게 가엾게 여기기에 겨를이 없으실 것이니 어찌 당신 종묘에서 향사하는 것을 허명하려 하시겠습니까? 이미 세종과 문종께서 향사를 허명하려 하지 않으신다면 열성의 효령도 모두 가엾어서 허명하지 않을 것이니 50여 년 동안 약사 증상에 선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였다 할 수 있으리까? 옛글에 종묘에서 향사 받으시며 자손들을 보존시킨다고 하였으니 전하께서 종묘의 향사를 정성스럽게 하시면 자손이 보호되어 무궁토록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하고 또 박년 등 네 사람의 일을 아뢰니 어필로 대답하기를 소령의 어머니가 이미 반역주의를 받았으니 이는 종묘의 여러 신위께서 통분하게 여기시는 바이다. 그 어머니가 종사에 주의를 얻었는데 그 딸 권씨가 어떻게 종종의 향사 받으시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추복할 수 없는 일의 첫째요. 세조께서 이미 종묘에 고하고 폐주를 하신 것인데 지금 다시 종묘에 고하여 추복하고 명호를 바로잡는다면 이는 세조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이니 조종께서 어찌 즐겨 허명하려 하시겠는가? 이것이 그 추복할 수 없는 둘째요. 지금 설사 추복하려고 명을 내리더라도 조정에서 무슨 말을 가지고 감히 종묘에 고할 것인지 모르긴 하지만 이것이 그 추복할 수 없는 일의 셋째이다. 사정으로 논한다면 문족에서 홀로 향사받고 배위가 없으시니 어찌 측은한 마음이 없을까마는 공론으로 논하냐면 그 어버이가 이미 종사에 주의를 얻었으니 조종들께서 어찌 죄인의 딸을 용납하겠는가? 이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만일 포기할 수 있는 사세라면 경등이 힘써 논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 만일 소릉이를 논하기로 한다면 다시 그 어머니의 죄가 있는지의 여부를 논의하여 서인이 되지 않게 한 뒤라야
그 딸이 자연 정당한 명호를 회복하게 되겠지만 그 어머니가 서인이 되었는데 그 딸이 왕후가 되는 일은 나는 듣지 못했다. 박년동의 일도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중정실록 17권 중정 7년 12월 2일 에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기를 소름 추복하는 일은 어제 하교에 세조의 실수를 드러내는 일이다 하셨는데 전하께서 만일 세조의 실수라고 여기시면서도 그대로 두고 고치지 않는다면 후세에 누가 세조의 본 뜻이 아니었음을 알겠습니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는 세조의 본 뜻이었다고 여기게 될 것이니 지금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세조의 실수를 만세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또한 하교하시기를 어머니가 죄를 받았는데 그 딸이 왕후가 되는 일은 나는 듣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태종께서 소훈 왕후의 아버지 시몬이 두 마음을 가진 것이라 하여 배웠습니다. 비록 그때 소훈 왕후께 생존했었지만 왕후의 지위가 여전했었고 시몬이 두 마음을 가진 것도 종사의 주의를 얻었다 할 수 있는데 더구나 소릉으로 말하면 죽은 지 16년 만에 그 어머니가 복주되었는데 어찌 어머니의 이 일 때문에 그 딸의 이미 옳은 정의를 폐할 수 있으리까? 박년등의 일 또한 유난하시니 실망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3번 아렸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정 7월 17권 중정 7년 12월 3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2조 주하랑 이효언이 상소하기라. 신이 삼가 살피건대 대관과 시종인들이 소릉을 보게 하기 위하여 복합하는 농계는 말이 매우 긴절하고 바릅니다. 우리나라 열성께서 서로 이어 모두 학술에 부지런하여 교화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젖었기 때문에 지사와 인인들이 각기 충성과 의분을 분발하여 임금을 도리에 맞게 인도하려 함이 이러하니 신이 강격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미관 말직으로 직분을 벗어나 큰일을 의논하는 것이 진실로 불가하나 초동 목수의 말이라도 성인은 반드시 취택한다고 했으니 조그만 성이지만 성상의 총명 앞에 빠짐없이 바쳐야 하겠기에 묵묵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신은 듣건대 신자로서 군친에게 죄의 주기를 의논하지 못하면 망구의 큰 의리입니다. 역대 제왕의 비빈이 비록 들어 배출되었지만 모두 아버지로서 며느리를 내쫓았거나 남편으로서 아내를 내쫓는 것이지 신자로서 모후를 배출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나라 무후가 온갖 죄악을 도맡아 저질러 종사의 죄인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적인걸 장간지가 감히 죄의 주기를 의논하지 못하였고 뒷날의 요승 송경도 감히 추죄를 의논하지 못하였으며 송나라 때 이르러서는 장돈 채변이 선인 황후를 추폐하려고 그가 일찍이 황제를 위태롭게 하려 했던 일로 죄를 만들어 배출하기를 추청하니 철종이 잘못 현혹되었다가 뒤에 황후의 말을 듣고서 깨달아 촛불에다 조서를 불사르며 경이 짐을 영종의 사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여 일이 중지되었으니 이는 참수하는 사특한 말에 현혹되지 않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서른께서 일찍이 온 나라의 모국으로 계셨으니 온 나라의 식민들도 북면하여 섬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는 역시 죄가가 없으셨는데 구치관 등이 연좌의 의논을 끌어들여 말을 만들어 배출하기를 청하며 세조 같으신 신성한 작품으로도 주본을 불살은 철종의 계책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창졸간에 따르심으로써 일이 마침내 잘못되었는데 두어 대가 지나도록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이는 깨끗한 구슬의 조그만 티가 되었습니다. 두어 대 이래로 충신과 의사들의 마음 편안하지 못하여 내심 그르게 여기고 남모르게 한탄하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며 위험한 말로 경론하다 죽으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니 온 나라 시민들의 마음에 모두 울분과 원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나라 시민들의 마음에 모두 울분과 원한이 있다면 하늘에 계신 열성들의 영혼인들 어찌 홀로 화평하시겠습니까? 세조께서도 반드시 지하에서 뉘우치고 한탄하시면서 전하께서 보기하시기를 바랄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조께서는 이미 구치관의 무리 때문에 실수하셨고 성조께서 재차 임사홍 때문에 실수하시게 되어 세조를 허물없는 자리로 되돌아오지 시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한탄스러운 일이 아니리까? 공자의 말에 만일 그도가 아니라면 어찌 3년토록 기다릴 것이 있으리하고 하였으니 이는 바꿀 수 없는 정론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범상은 사특한 말을 물리치시고 통쾌하게 공론을 따르시어 창사에 5점을 남기지 않으신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 의논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포기할 수 없다 했다. 사실은 논한다.
이 효언은 사람됨이 뜻이 크고 기계가 있어 옛것을 좋아하며 간계하게 세상을 근심하여 세상 사람들 유황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여러 번 과거에 떨어졌다가 만년에 등과했는데 또한 재간이 많아 번다한 경무를 넉난하게 처리했다. 이때 와서 직분을 벗어나 상소하니 사람들이 그의 소년시절의 뜻이 변하지 않으며 깊이 탐복했다. 그러나 성격이 이기기를 좋아하여 겸손하게 양보하는 일이 없었다. 증조실록 17권 증정 7년 12월 3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소름 포기하기를 청하고 또한 박윤의 이를 무릇 세 번이나 하렸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충청도 관찰사. 증정실록 17권 증정 7년 12월 3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이 요청을 한원군으로 이세인을 황해도 관찰사 조선을 오조 차미로 김내문을 홍문관 교리로 이 득전을 사관은 정언으로 삼았다. 증정실록 17권 증정 7년 12월 3일 개묘 네 번째 기사 대간이 또 아래기를 이 득전이 정언이 되었는데 득전은 향리입니다. 언관은 그 인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세계도 보는 것인데 향리로 언관을 삼으면 근래에 듣지 못한 일이니 바라건대 이번 정사에 개차하도록 하소서니 정교하기를 정사가 이미 끝났으니 다음에 개차하겠다 하였다. 증조실록 17권 증정 7년 12월 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상소하기라 무릇 천하의 일이 인정과 법도에 합당하게 되면 귀신에게 질정하여도 부끄러움이 없고 백세토로 시행하여 어그러지지 않는 것이나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당시 사람들도 오히려 마음이 쾌하지 못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더구나 신명에게며 더구나 백세토록이겠습니까? 이러므로 비록 선왕들께서 하신 일일지라도 그 도가 아닌 것이라면 뒤를 이은 분들이 법을 바꿔 바로잡아서 천하의 인심에 맞게 한 뒤라야 천명을 보존하게 되고 국운을 장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태종께서 태조의 정사를 변경하여 멸망된 나라의 후손을 보호함으로써 인후한 한가닥 맥이 백성을 배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소롱의 표출이 비록 세조께서 한때의 개청에 못 이겨 구차하게 따르긴 것이기는 합니다만 인정과 법에 있어 진실로 합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나라 시민들이 비애를 안고 슬퍼하면서도 그대로 참고 말하지 못한 것이 지금 50여 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강계하고 우직한 선비 남효원 같은 사람이 패조의 불측한 화의에 빠지게 되면서부터는 자연 화당하는 관문이 되므로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게 되어 선우의 죄 없는 영혼으로 하여금 그윽한 원한이 답답하게 맺혀서 마침내 펴지지 않게 하였으니 말이 여기에 미침에 비참하다 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정리로 말하면 소른께서 생전에는 지존의 아내이었고 돌아가서는 종묘의 혈식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가문의 역적의 화가 일어 억울하게 연좌되어 폐출됨으로써 한 줌의 묘토마저 수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여우와 사기 그 곁에 굴을 파고 초동 목수가 그 위를 배회하며 서로들 가리켜 이것이 옛날 선우의 묘다라고 합니다. 배필은 종묘에 들어가 향사받고 후사는 한나라의 임금으로 있는데 외로운 원혼이 떠돌아다니니 어찌 이렇게 애통한 일이 있겠습니까? 법으로 말한다면 반역자에 따른 서인이라도 나이가 60이 되었거나 몹쓸 병이 든 사람이라면 오히려 연좌를 면하는 것이며 더구나 이미 돌아간 모우는 어리상 차마 출폐할 수 없는데 당시 대신들이 무슨 소견이 있어 그릇 인도했는지요? 만일 어머니가 현육을 받았으니 그 딸이 그런 명호와 지위를 보존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소재가 상관 안의 딸을 황후로 삼으니 아니 그의 아비 글과 모의하여 곽광을 죽이고 인하여 제를 폐하고서 연왕을 세우려다가 일이 발각되어 복주하였으나 왕후는 나이가 어려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선제가 즉위하자 태황 태후로 높였었고 52세가 되어 부흥하자 평릉에 합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적을 모의한 사람의 딸일지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면 명호와 지위를 보존하게 되는 것이 예부터 있는 일입니다. 상관 황후는 비록 당시에 생존했었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배출되지 않았고 마침내 태황 태후가 되고 평릉에 합장되었는데 더구나 돌아간 지 오래된 소령을 배출할 수 있는지 신 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선조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등의 의혹이 더욱 심해집니다. 무릇 선악과 시비를 사과는 임금의 거조대로 그 일을 바로 써서 간책에 남기기 때문에 비록 자손일지라도 은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조께서 잘못하신 것이 이미 실록에 실렸으니 전하께서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은폐되고 고친다고 해서 더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 이 일이 세조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려 의심할 것 없이 고쳐서 후세에 전한다면 도리어 세조의 실수를 보완해 줄 것인데 무슨 드러냄이 있겠습니까? 만일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선조들의 잘못을 숨기면 숨길수록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신등이 아래는 말과 전하께서 분부하시는 말씀이 모두 사책에 쓰여져 후세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당시에 신자들이 선왕을 위해서 은위했다고 하더라도 어찌 후세의 세조의 본의가 아님을 알지 못하고 그릇 비방하는 의논을 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후세의 망령대의 선왕을 의논하게 됨이 필시 전하께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논하는 사람들이 종묘에 고할 말이 없다는 것으로 변명을 하나 이는 도무지 사리의 순력은 살피지 아니하고 한갓 구구하게 은사의 말다만 따지는 것입니다. 사리에 맞으면 말이 바르게 되고 사리에 거스르면 말이 허황하게 됩니다. 지금 마땅히 사실대로 서서 고사를 만들 때 거룩하신 선조께서 종사의 위기를 참아두고 보지 못하여 큰 혼란을 깨끗이 없애고 국가를 다시 조성하신 것인데 무간신들이 국세가 안정되지 못한 것을 귀에 삼아 서로 이어 난을 선동하며 조정에서 소령을 배출하여 우선 민심을 진정시키기를 주청하므로 여러 사람들이 사정에 못 이겨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소자가 문종께서 홀로 향사받으심을 마음에 미편하게 생각하여 실록을 추구해보니 세조의 본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삼가 조정 신하들과 소령을 출복하기로 하고 감히 사유를 고하는 것입니다. 라는 사연으로 대신들과 자세히 의논하도록 하여 친히 종묘에 고한다면 살이 무슨 부스릴 것이 있겠습니까? 신등이 참남하의 죄를 면할 길이 없음을 잘 압니다마는 애통한 마음이 박절하여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도 선후의 일에 있어 반드시 처근한 인정이 유연히 일어나 절로 막을 수 없으실 것이니 오직 인정과 법에 합당하도록 참작하여 선왕의 실수를 보완하기에 힘쓰소서. 신등의 견딜 수 없는 지극한 소원입니다. 하고 또한 박륜 등의 일을 3번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17권 중종 7년 12월 4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찬집청이 아뢰기를 속삼강 행시를 지금 막 찬집하는 중이니 중국 및 본조의 인물 중 수록되지 아니한 사람 모두 수집하시려야 하겠습니다. 더군데 환관 김처성과 김순손 등이 패조 때 모두 바른 말을 하다가 배임을 당하였다는데 그 실적을 자세히 알지 못하니 바라건대 그때 일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 아울러 씻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처선은 술에 취하여 망령된 말을 해 스스로 실수하였고 김순손은 비록 옛일을 들어 말을 했으나 모두 바른 말 하는데 뜻을 두었던 것이니 아니니 수록할 것이 없다 하였다. 준조실록 17권 중종 7년 12월 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소령 복위하기를 청하고 또 박륜 등의 일을 4번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17권 중종 7년 12월 6일 병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소령 복위하기를 5번 청하고 또 차자를 올려 긍론하였으나 윤하지 않았고 박륜 등의 일도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17권 중종 7년 12월 6일 병후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이자와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대간들이 소령을 추복하는 이로 복합하여 논집하니 전하께서 만약 멀리 통솔을 추념하시고 사리를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누가 말하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진실로 척연히 감동되실 것인데 지금 굳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공론이 오래 땅은 꺾이고 인정이 억울하게 여깁니다. 신등이 전하의 뜻을 알 수는 없으나 말을 받아들인 요체는 사리가 바르고 사세가 순탄한 데 있는 것이니 몇 사람의 편견 때문에 공론을 버릴 수 없습니다. 소령을 배출한 지가 거의 60년이나 되는데 의전을 고쳐 거행하려면 반드시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종께서 마땅히 복위하셨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은 그때의 대신들이 모두 출폐하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고 간신들이 또한 따라서 처지하였으므로 공론이 펴지지 못하고 억울한 원한을 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한두 대신에 편백되게 그릇된 의논을 고집하나 그 동안에 간곡한 정승에 격려되어 정직한 의논을 내어 강상을 붙잡아 일으킨 사람들이 또한 많고 대검과 시중이 논집하여 아래기를 말지 아니하니 국론이 돌아가는 데를 대개 알 수 있는데 전하께서는 알지 못하십니까? 배치된 의전을 고쳐 거행할 시기가 어찌 바로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리까?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대신만이 아니라 모든 선비에게도 의논하는 것이 예적부터 그 준례가 있으니 품질의 고화를 논하지 말고 널리 여러 의논을 거둔다면 무사람의 심정이 동일한 바를 또한 증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다시 거듭 생각하소서 하니 상이 우선 써서 비답하기를 소령을 추복하는 일이 그 사세가 쉽다면 어찌 반드시 말하는 자가 복합하여 오래 간쟁하기를 기다린 뒤에 들어주겠는가. 난들 어찌 그동안에 처근한 생각이 없었으며 또한 어찌 사리와 사세를 살피지 않았겠는가. 60년 전에 조정께서 이미 배출한 일이므로 갑자기 추복할 수 없는 것이요 내가 한두 대신에 그릇된 의논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다. 반복해서 생각해봐도 그 사세가 매우 어렵다. 중요의 마음이 어찌 못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있고 임금이나 대신에게는 있지 않겠는가. 또한 대신은 이미 오래도록 여러 조정에서 벼슬하여 왔으므로 소견이 좁지 않은데 어찌 국가의 큰일을 당하여 경솔하게 편백된 소견을 고집한다고 할 수 있으리야. 반드시 깊이 헤아려 보고 그러는 것이다 하였다.